사상 초유의 경제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국산 김은 오히려 수입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조작 시도와 음모들, 그리고 그것을 정면 돌파한 한국의 기술력, 글로벌 무역사의 길이 남을 김 전쟁의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저는 미국 해양청에서 20년간 일하며 수많은 수산물 규제를 다뤄온 레이먼드 스미스입니다. 현재는 무역 규제 자문으로 활동하며 워싱턴의 정책 결정 과정을 지켜보고 있죠. 어느 평범한 아침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을 때 눈에 들어온 기사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트레이더조 매장 앞에 새벽부터 길게 늘어선 줄, 그리고 텅 빈 진열대의 사진이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산 김이 미국 유기농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내용이었죠. 올해 1분기 수입액만 5,700만 달러를 넘어섰고 전년 대비 21%나 증가했다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가니 젊은 미국인들의 인터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20대 청년은 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고, 어떤 주부는 아이들 식단에 김을 꼭 챙겨 넣는다고 했죠. 제 딸도 최근 김 스낵을 자주 사 먹는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거리를 둘러보니 정말로 많은 매장에서 김으로 만든 간식을 팔고 있더군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미국 식문화를 뒤흔들고 있었죠. 제가 알던 무역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오랜 경력의 직감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그 기사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어요. 한류 열풍이라고 치부하기엔 뭔가 달랐습니다. 식품이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건 단순한 유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죠. 며칠 후 의회 무역소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의 제목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국산 김에 대한 관세 정책의 효과 분석이라는 딱딱한 제목 아래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적혀 있더군요. 25%까지 인상된 관세에도 불구하고 김의 판매량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인 숫자와 그래프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죠. 이건 무역의 법칙을 완전히 뒤집는 현상이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통하지 않는다니, 더구나 예전엔 먹지도 않았던 낯선 음식인데 말이에요. 회의가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도대체 그까지 김이 뭐길래 미국 소비자들이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사 먹는 걸까요? 깊은 밤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산물 관련 블로그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중 한 게시물이 제 눈길을 끌었죠. 한국 김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는 글이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문장 구조와 사용된 데이터의 패턴이 제가 그동안 봐온 특정 로비 단체의 수법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의 빛이 어두운 서재를 비추는 가운데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있었죠.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오직 모니터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고 점점 더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식품 안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 배후에는 거대한 이익 집단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더군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노트북을 닫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일의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주 워싱턴 DC 외곽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수산업계 모임이었지만 실제로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회의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는데 그 중에는 퍼시픽 해조류 협회의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를 펼쳐보니 제가 며칠 전 인터넷에서 본 그 방사능 관련 내용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더군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발표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죠. 이 모든 것이 글로벌 대형 가공회사들의 조직적인 음모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로 향하면서 휴대폰을 꺼냈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내부 제보자에게 문자를 보냈죠. 그의 답장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의장으로 돌아가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한국에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군요. 20년간 보수적인 무역 정책을 옹호해온 제가 갑자기 한국 김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눈치였어요. 무역위원회의 오랜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마케팅이라도 하려는 거냐며 조롱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김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명예와도 관련된 일이었으니까요. 공정한 무역 질서를 지켜온 우리나라가 조작된 정보로 특정 상품을 탄압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천행 항공권을 예약하면서도 망설임은 없었죠. 오히려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캐리어에 짐을 싸면서 김 스캔들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 창가 좌석에 앉았을 때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지만 거의 손을 대지 않았고 대신 노트북을 꺼내 보고서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는 12시간 동안 저는 수십 번도 넘게 같은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관세율 변화에 따른 판매량 추이, 소비자 반응 조사, 그리고 의심스러운 방사능 검사 결과까지. 기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든 시간에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한국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과 나눌 대화들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드디어 진실을 찾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양바이오 석사 출신의 통역가 윤지 씨였어요. 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그녀는 한국 김 산업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해 주었는데 꽤 흥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곧바로 전남 완도행 KTX에 올랐어요. 창밖의 풍경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죠. 논밭과 산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작은 마을들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윤지 씨는 계속해서 완도의 김 양식 산업에 대해 설명했고 특히 최근 도입된 스마트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죠. 기차가 속도를 줄이며 목포역에 가까워지자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가 마치 저를 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완도에 도착해 스마트 양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윤지 씨가 곧 만날 CEO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한결이라는 청년 사업가는 전통 양식업에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선구자라고 했죠. 양식장 입구에 도착하니 예상과는 달리 매우 현대적인 건물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유리와 철제로 이루어진 건물 외관은 마치 IT 기업의 연구소를 연상케 했고 입구에는 대형 디지털 스크린이 실시간 해양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죠. 박한결 대표가 직접 나와 저를 맞이했는데 그의 젊은 얼굴에는 열정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이 수온, 염도, 수질 등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태블릿을 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김 양식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사무실 같은 분위기였죠. 박 대표가 자랑스럽게 센서 시스템을 보여주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센서가 설치된 바다로 나가는 길은 나무 데크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박 대표가 태블릿을 들고 설명을 시작했는데 화면에는 긴발이 설치된 각 구역의 상태가 색깔로 구분되어 표시되고 있었죠. 빨간색은 수확 적기, 노란색은 성장 중, 초록색은 새로 설치된 구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터치하자 해당 구역의 상세 정보가 즉시 나타났는데 지난 한 달간의 성장 곡선부터 예상 수확량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죠.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자동 탈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때는 특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긴발을 자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시스템은 전통적인 방식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혁신이었어요. 실제로 긴발이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정교한 지휘에 맞춰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자연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라는 것을 깨달았죠. 스마트 관제실로 돌아와 AI 시스템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날씨, 조류, 수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늘 수확해야 할 김발을 자동으로 추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제실의 메인 스크린에는 위성사진과 해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직원 한 명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AI가 분석한 최적 수확 구역이 지도 위에 표시되더군요. 박 대표는 이 시스템이 수확량을 30% 이상 증가시켰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품질 예측 시스템이었죠. AI가 각 구역에서 수확될 김의 단백질 함량과 색태까지 예측해 등급을 미리 매기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급 제품용과 일반 제품용을 사전에 분류할 수 있다는 설명에 저는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직원이 드론 조종기를 들고 들어왔는데 곧 김발 상태를 공중에서 촬영한 영상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가 포착한 김의 색상 변화를 AI가 즉시 분석해 병충해 가능성이나 영양 상태를 판단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죠. 이건 제가 알던 농업이나 양식업이 아니었습니다. 정밀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해양생물학이 완벽하게 융합된 미래 산업이었죠. 미국에서도 이런 수준의 스마트팜은 아직 실험 단계인데 한국의 작은 완도에서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실제 김 수확 과정을 보기 위해 새벽 일찍 양식장으로 나갔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스름한 바다 위로 김발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작업자들이 배를 타고 나가 김을 수확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손놀림은 예술가처럼 정교했습니다. 가공 공장으로 이동해 세척과 건조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모든 공정이 철저히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외선 살균 시스템과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마지막 단계였죠.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 어떤 오염 물질도 제품에 남아있을 수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품질 검사실에서는 각 배치마다 샘플을 채취해 영양 성분과 미생물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꼼꼼함은 거의 제약회사 수준이었죠. 식품 분석실로 안내받았을 때 벽면에 걸린 각종 인증서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김의 영양 성분 데이터를 모니터에 띄워 보여주더군요. 단백질 함량이 40%에 달한다는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육류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비타민 B12 함량이었는데 김 한 장으로 하루 권장량의 2배 이상을 섭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연구원은 계속해서 요오드, 철분, 칼슘 등 각종 미네랄 함량을 보여주었고 저는 점점 더 김의 영양학적 가치에 매료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놀라게 된 것은 김의 칼로리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양 가치를 함유한 김 한 장의 칼로리가 고작 5kcal에 불과하다니 이것은 완벽한 다이어트 식품이자 동시에 영양 보충제였던 것입니다. 윤지 씨가 옆에서 덧붙인 말이 더욱 인상적이었죠. NASA에서도 김을 우주 식량 후보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기간 우주 체류 시 필요한 영양소를 최소한의 무게와 부피로 공급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식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더군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은 인류의 미래 식량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양식장 견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방사능 의혹 리포트의 진짜 출처를 추적하기 위해서였죠. 몇 시간의 추적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리포트에 사용된 한국연구소 로고가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였던 것입니다. 포토샵으로 편집한 흔적이 명백했고 원본 이미지는 전혀 다른 문서에서 도용한 것이었죠. 더욱 가관인 것은 데이터였습니다. 방사능 수치로 제시된 숫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근해의 오래된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것이었어요. 문서를 자세히 분석하니 번역기를 돌린 듯한 어색한 한국어 표현들도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전문 번역가라면 절대 쓰지 않을 이상한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었죠.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 PDF 파일로 만들었고 즉시 제네바에 있는 UN 식품위생기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예상과 달랐어요.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미국 식약청이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며 한국산 김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FDA의 발표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보낸 증거 자료는 완전히 무시된 채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것이었죠. 미국 내 주요 유통사들도 연쇄적으로 김 제품을 매대에서 철수시키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호텔 방에서 CNN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쉽게 진실이 묻히고 조작된 정보가 승리하는 것을 보며 무력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한결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전통 방식으로 김을 만드는 장인을 만나고 싶다고 부탁했어요. 그는 강순자 할머니를 소개해 주었고 다음날 아침 일찍 그녀의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대기업들의 압력에 맞서 싸우려면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바로 진정성과 전통의 가치라고 생각했죠. 차장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완도의 풍경을 보며 저는 새로운 전략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했죠. 새벽 4시 강순자 할머니의 작업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작은 불빛 아래서 할머니는 이미 김발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김을 한 장 한 장 떠올리는 모습은 마치 종교적인 의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물에 잠긴 김발에서 김을 떼어내는 동작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났고 발 디딤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가 담겨 있었죠.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작업을 반복하지만 단 하루도 같은 김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의 상태, 날씨, 계절에 따라 김의 맛과 질감이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손맛을 따라올 수 없다고, 기다림과 정성은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갓 든 김을 건네받아 맛을 보니 확실히 공장에서 생산된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했고 뭔가 바다의 향이 더욱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업을 지켜보던 중 저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작업 전 과정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죠. 동이 트면서 붉은 햇살이 바다를 물들이는 가운데 할머니의 실루엣이 아름답게 드러났습니다. 김발을 들어 올릴 때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예술작품이었죠. 할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셨고 그 진정성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잠시 쉬는 시간에 할머니가 직접 만든 김으로 싼 주먹밥을 먹었는데 그 맛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감동적이었어요. 단순하지만 완벽한 조화, 그것이 바로 한국 김의 본질이었습니다. 최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는 이런 장인 정신과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이야말로 조작된 거짓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미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준비했는데 초대한 사람들 중에는 CNN과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도 있었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먼저 조작된 방사능 리포트의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포토샵으로 변조된 로고, 도용된 데이터, 어색한 번역 표현들을 확대해서 보여주니 기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이어서 완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최첨단 스마트 양식장의 모습과 강순자 할머니의 전통 작업 과정이 교차로 편집된 영상은 강렬한 대비를 이루었어요. 마지막으로 식품 분석실에서 받은 공식 성분 분석표를 공개했는데 방사능은커녕 그 어떤 유해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날 무렵 CNN 기자가 일어나서 말했죠. 이건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이자 정신이군요. 그 말에 다른 기자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비로소 진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 후 FDA는 추가 조사 결과 한국산 김에서 어떤 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수입 제한 조치는 즉시 해제되었고 김 매출은 이전보다 더욱 폭발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의회 무역소위원회로부터 청문회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증언 준비를 하며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죠. 증언석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심호흡을 한 후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스마트 양식장의 혁신 기술, 전통 장인의 정성, 그리고 김이 가진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조작된 정보가 얼마나 쉽게 국제 무역을 왜곡할 수 있는지였어요. 청문회가 끝날 무렵 한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뭘 보고 왔길래 이렇게 자신있게 한국의 편에 서게 된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검은 종이 안에 담긴 진실을 보고 왔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며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얼마 후 프랑스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파리의 미슐랭 셰프들이 김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죠. 마침 미슐랭 셰프 컨퍼런스에 초대받은 저는 기꺼이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프랑스 요리계의 거장 쥘 베르나르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그는 한식에 정통한 몇 안 되는 서양 셰프 중 한 명이었죠. 요리 시연이 시작되자 그는 김을 곱게 갈아 만든 김 파우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을 버터 소스에 섞어 농어 요리에 뿌리는 순간 강렬한 바다 향이 홀 전체에 퍼졌죠. 베르나르 셰프는 김을 가리키며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다의 트러플이라고 말이죠. 기자들과 다른 셰프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그는 계속해서 김을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들을 선보였습니다. 김을 우려낸 따뜻한 차는 깊고 은은한 맛으로 모두를 매료시켰고 김 아이스크림은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으로 새로운 디저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시연이 끝난 후 백스테이지에서 베르나르 셰프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왜 김에 주목하냐고 묻자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무한한 풍미의 층이 숨어 있습니다. 서양 요리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감칠맛과 바다의 에센스가 농축되어 있어 어떤 요리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만능 재료예요. 더 나아가 그는 김을 예술작품에 비유했습니다. 검은 캔버스 위에 자연이 그려낸 추상화 같다고 말이에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들을 둘러보니 이미 많은 곳에서 김을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한 레스토랑의 소믈리에는 김과 와인의 페어링을 연구하고 있다며 특정 화이트 와인과 치즈를 감싼 김의 조합이 환상적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도 이런 현상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르몽드지는 김을 21세기의 새로운 식재료 혁명이라고 평가하는 기사를 싣기까지 했어요. 유럽 전역으로 김 열풍이 확산되는 것을 목격하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식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직후 한국김산업진흥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계 김포럼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망설임 없이 수락했고 다시 한번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포럼에는 27개국에서 온 식품 전문가, 수산무역업자, 셰프, 해양생물학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는데 그 규모와 열기는 대단했어요. 포럼 기간 중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 대표단들이 한국의 김 양식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몰려든 것이었어요. 태국 식품부 장관은 자국의 해조류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간절히 원했고 노르웨이 수산국 대표는 한국의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칠레 해조류 협회장은 남미 시장에서 한국 김의 성공 비결을 배우고자 했죠. 박한결 대표가 직접 나서서 각국 대표단을 안내했는데 그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면도 강조했습니다. 기술은 공유할 수 있지만 그 기술을 운용하는 정신과 철학은 각자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김 양식 기술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단순한 로열티가 아닌 윤리적 생산 원칙의 준수를 요구한 것이었죠. 지속가능한 생산, 환경보호, 그리고 품질 우선주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노르웨이 대표가 말했어요. 이건 식품 산업이 아니라 인류의 유산이네요. 김은 단순한 무역 상품을 넘어 외교의 도구였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특별 전시관인 김산업 미래관을 방문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사로잡았죠. AI 기반 스마트 양식 관제 시스템이 3D로 구현되어 방문객들이 직접 시뮬레이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블록체인 기반 김 원산지 인증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QR코드 하나로 김의 전 생산 과정을 추적할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 해류 변화 등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김 수확량과 품질을 예상하는 시스템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죠. 이것은 더 이상 전통적인 수산업이 아니었죠. 농업도 어업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미래 산업이었습니다. 한국이 김이라는 전통식품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죠. 전시관을 나와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조작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목격한 것은 그보다 훨씬 큰 이야기였습니다.
한 나라가 자신들의 전통 자원을 어떻게 미래 산업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완벽한 사례였죠. 내일은 마지막 일정으로 다시 완도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강순자 할머니와 박한결 대표를 다시 만나 착별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마지막 날 아침 완도로 가는 길은 처음과는 다른 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낯선 여행지가 아닌 제2의 고향인 것 같은 친근감이 들었어요. 양식장에 도착하니 박한결 대표와 윤지 씨, 그리고 강순자 할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김 한 장을 떠서 제게 건네주셨죠. 아침 햇살에 비친 김은 정말로 검은 종이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무한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작은 검은 반점들이 보였어요. 박한결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다가 남긴 사인이에요. 각각의 반점은 김이 자란 환경과 시간의 흔적이거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김을 바라보았어요. 파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인생에 큰 교훈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김 한 장에 담긴 정성과 기술, 그리고 철학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식품을 넘어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0대 장인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 작은 이야기는 이제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